요즘 길을 걷다 보면 필라테스라는 글자가 적힌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심지어 어떤 건물은 2층, 5층, 그리고 지하에도 센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편의점보다 찾기 쉬운 게 필라테스 센터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졌습니다. 오운완이라는 해시태그는 일상이 됐고, 레깅스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도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자인 센터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5년 내 폐업률이 90%에 육박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이를 증명하죠. 이제는 모두가 한 번쯤 운동을 배운다는 시대에 왜 필라테스 사장님들은 파산 위기에 몰리는 걸까요? 오늘은 화려한 조명과 인테리어 뒤에 숨겨진 필라테스 업계의 잔혹한 현실과 시한폭탄처럼 터지고 있는 먹튀 사건들의 진짜 원인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영업 시장의 흐름뿐 아니라 우리가 소비하는 운동 서비스의 민낯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공급의 폭주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생각해보죠. 수요가 많이 자르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따라오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 필라테스 시장은 그 한계점을 이미 한참 넘어서 버렸습니다. 혹시 필라테스 강사가 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예전에는 수년의 수련과 해부학 공부가 필수였지만 요즘은 강사 공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과정이 기형적으로 짧아졌습니다. 단 3개월, 심지어는 한 달 만에 자격증을 따게 해준다는 사설 기관들이 넘쳐나고 있죠.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수강료만 내면 누구나 원장님 소리를 들으며 강사 자격증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자격증 인플레이션입니다. 시장의 강사는 넘쳐나는데 진짜 실력을 갖춘 강사는 찾기 힘들어진 거죠. 갓 자격증을 딴 초보 강사들은 당장 투입된 교육비를 회수해야 하니 낮은 시급이라도 감수하며 대형 센터로 흘러 들어갑니다. 센터 입장에서는 땡큐죠. 베테랑 강사 1명 줄 월급으로 초보 강사 2명을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시청자 여러분, 즉 회원들의 몫이 됩니다. 재활을 위해 큰돈 들여 필라테스를 등록했는데 나를 가르치는 강사가 근육의 기시점과 정지점조차 제대로 모르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필라테스 갔다가 오히려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는 후기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른바 진입 장벽의 붕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비극이 시작되죠. 옆 건물의 경쟁자가 나보다 싼 가격을 내걸면 나 역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치킨 게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전단지에 붙은 1회 8,800원이라는 가격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와, 싸다 하고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경영학적으로 보면 사실상 시한폭탄을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임대료, 관리비, 강사료, 마케팅 비용, 그리고 비싼 기구의 감가상각비까지 고려하면 한 세션당 원가가 적어도 2에 3만 원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8,800원을 받는다? 이건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예요. 그런데도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느냐고요? 바로 현금 흐름이라는 마약 때문입니다. 필라테스 센터 운영의 핵심은 선결제 시스템에 있습니다. 회원들이 3개월, 6개월 혹은 1년치 수강료를 한 번에 결제하죠. 오픈 첫 달에 100명의 회원이 100만 원씩만 결제해도 통장에는 무려 1억 원이라는 거액이 꽂힙니다. 이 돈이 내 돈일까요? 아니요, 이건 회계적으로는 부채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회원들에게 갚아야 할 서비스 빚이죠. 하지만 많은 초보 사장님이 이 대목에서 치명적인 착각을 합니다. 통장에 찍힌 1억 원이 진짜 내 수익인 줄 알고 기구 할부금을 갚고 비싼 차를 사고 생활비로 쓰기 시작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달부터 터집니다. 신규 회원이 줄어들면 통장의 장우는 무서운 속도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고정비는 매달 똑같이 나가죠.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고 수업을 진행한 강사들에게 줄 월급날은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이때 사장님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어라? 돈이 모자라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자극적인 이벤트를 겁니다. 오픈 1주년, 기념 70% 파격 할인. 이 문구 뒤에는 사실 제발 다음 달 강사료 줄 현금 좀 입금해주세요 라는 절박한 비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의 시작입니다.
신규 회원의 결제 대금으로 기존 회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는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는 순간 순식간에 멈춰버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시는 센터 먹튀 사건의 표준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하죠? 수요가 많다면서요? 그럼 신규 회원이 계속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상권의 함정이 등장합니다. 필라테스는 지극히 지역 밀착형 사업입니다. 여러분이 운동하러 차 타고 1시간씩 이동하시나요? 아니죠. 보통 집이나 직장 근처 500m 이내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방영 안에 필라테스 센터가 이미 10개, 20개가 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제는 신규 회원을 모셔오는 비용, 즉 마케팅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인스타그램 광고를 돌리고 블로그 상위 노출을 위해 수백만 원을 쏟아붓습니다. 8,800원짜리 수업 하나를 팔기 위해 마케팅 비용으로 5,000원을 쓰는 꼴이죠. 남는 게 있을 리 만무합니다. 결국 경영난에 봉착한 센터가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곳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필라테스 서비스의 본질은 사실 기구가 아니라 강사의 실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번 달 월급 줄 돈이 부족해진 사장님들은 베테랑 강사들을 유지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시급이 높은 고숙련 강사들이 떠난 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이제 막 자격증을 딴 혹은 자격증조차 없는 초보 강사들이 채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서비스 품질의 하향 평준화가 가속화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북목이 너무 심해서 혹은 허리 디스크가 걱정돼서 큰맘 먹고 거금을 들여 운동을 시작했는데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근육 이름도 헷갈려 한다면 어떨까요? 그냥 이 기구에 누우세요, 저거 당기세요 라고 기계적으로 지시만 하는 수업을 들으러 굳이 그 센터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회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한두 번 들어보면 압니다. 여기는 전문성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 재등록은 물 건너갑니다. 이 지점이 필라테스 센터들이 폐업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비용은 점점 비싸지는데 정작 들어온 회원들은 서비스에 실망해 재등록을 안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셈이죠. 심지어 이에 엠미티 빠진 독을 더 크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잠깐 언급했던 강사공장이라 불리는 자격증 발급 기관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은 국가 공인이 아닌 민간 자격증이 대부분입니다. 누구나 협회회를 차리고 자격증을 남발할 수 있는 구조죠. 수백만 원변의 수강료만 내면 단 몇 주 만에 자격증을 손에 쥐어줍니다. 해부학적 지식이나 생체 역학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동작만 외운 강사들이 매달 수천 명씩 시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들은 낮은 임금에도 센터에 고용되지만 결국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가격표뿐입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의 피트니스 시장도 한때 비슷한 부침을 겪었죠. 하지만 그들은 브랜드화와 전문화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반면 한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옆집이 저렴하니까 우리도 내린다다 는 시계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경쟁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가치를 높여서 죗값을 받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오직 경쟁사를 죽이기 위한 출혈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승자 없는 싸움입니다. 경쟁자가 망해서 내 센터로 회원이 몰려온들 이미 망가진 수익 구조로는 그 회원들을 감당할수록 손해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두가 공멸하는 공유지의 비극이 필라테스 업계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장님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존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개 플랫폼의 공습이죠. 요즘은 앱 하나만 깔면 내 주변 센터들의 가격이 지도 위에 투명하게 다 공개되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한 세상인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플랫폼은 더 많은 이용자를 모으기 위해 센터들에게 최저가 보장이나 파격 할인을 강요하거든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플랫폼 상단에 노출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플랫폼에 내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매출이 나와도 플랫폼 떼어주고 임대료 내고 나면 사장님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한 시급을 가져가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플랫폼의 권력 구조는 필라테스라는 서비스를 전문 지식이 아닌 규격화된 상품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처럼 가격만 비교하면 또 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에서 보는 그 화려한 후기들, 과연 믿을 만할까요? 마케팅 대행사에 수백만 원을 주면 가짜 리뷰를 수백 개씩 달아주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선생님이 친절해요. 시설이 너무 깨끗해요. 라는 뻔한 칭찬들. 뒤에는 알바생들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진짜 실력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그럴싸한 거짓말을 인터넷에 많이 뿌리느냐가 매출을 결정하는 이상한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게 소비자가 한두 번은 속아서 등록할 수 있지만 결국 수업을 들어보면 다 알게 되거든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텅 빈 상자를 받은 기분,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죠? 이런 실망감이 쌓이면 소비자들은 이제 필라테스라는 운동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필라테스 비싸기만 하고 별거 없네 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장 전체의 파이가 줄어드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레드오션에서 대기 명단까지 만들어가며 월 매출 수천만 원을 찍는 상위 10%의 센터들은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그들은 이 미친 듯한 가격 경쟁 게임에 아예 참여하지 않습니다. 옆집이 8,100원이면 우리는 10만 인번을 받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배짱이냐고요? 아니요. 철저한 경영 전략입니다. 그들은 기구를 파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팝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자는 사람에게 제일 싼 수업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확실히 낫게 해주는 수업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성공하는 사장님들은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우리는 그냥 운동을 시켜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의 척추 측만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병원에서도 포기한 통증을 관리해드리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죠.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센터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도 1년 내내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그 비결을 물어보니 답은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바로 데이터여시였습니다. 그곳은 회원이 처음 오면 최첨단 장비로 체형을 분석하는 건 기본이고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강사가 회원의 움직임과 통증 수치를 기록해서 차트로 만듭니다. 그리고 한 달마다 이 차트를 회원에게 보여주며 당신의 몸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시각적으로 증명해주죠. 소비자들은 자신의 몸이 변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 센터의 팬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부터는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어집니다. 오히려 이런 대우를 받는데 이 가격이면 싸다라고 느끼게 되죠. 이게 바로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바꾸는 가치 브랜딩의 힘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생존 전략은 니치 마켓의 선점입니다. 모두 오세요가 아니라 당신만 오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본 가장 인상 깊은 사례는 맨즈 필라테스 전문과 실버 케어 전문이었습니다. 사실 필라테스는 여자들만 하는 운동이라는 편견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운동하고 싶어도 여자들 틈에 섞여 있는 걸 쑥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아예 남자들만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버리니까 그동안 숨어있던 남성 고객들이 폭발적으로 유입되더라고요. 시니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아픈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 출신 강사나 물리치료사 출신 강사를 배치하고 낙상 예방 프로그램 같은 걸 전문적으로 운영하니 자녀들이 부모님 건강을 위해 거금을 들여 회원권을 끊어줍니다. 가격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로 시장을 쪼개서 점령하는 방식이죠. 이런 성공한 사장님들의 공통점은 강사를 소모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망하는 센터 사장님들은 강사는 언제든 바꿀 수 있어 최저시급만 주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살아남는 사장님들은 강사에게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강사가 외부 세미나를 듣고 싶다고 하면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정기적으로 스터디를 열어 강사진의 전체적인 실력을 상향 평준화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회원을 상대하는 건 사장님이 아니라 강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강사의 처우가 좋아지면 강사는 수업에 온 힘을 쏟게 되고 만족한 회원은 재등록을 합니다. 마케팅 비용으로 100만 원 쓰는 것보다 강사 월급 50만 원 더 올려주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는 걸 그들은 이미 데이터로 확인한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필라테스 센터가 망하는 진짜 이유, 단순히 운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너무 포화되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변하고 고객의 눈높이는 높아지는데 여전히 10년 전 방식대로 싸게 팔아서 많이 모으자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라테스계 업계가 겪고 있는 이 혹독한 겨울은 사실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겉만 화려한 센터들이 사라진 자리에 진심으로 사람의 몸을 이해해야 하고 건강을 책임지려는 진짜 전문가들이 채워질 때 비로소 필라테스 산업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준비가 된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왜 운동 인구가 늘어나는데도 필라테스 센터들이 줄줄이 망해 나가는지 그 잔혹한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초기 창업에 만만함이 불러온 과잉 공급, 선결제 시스템이라는 독배를 마신 방만한 경영, 그리고 강사 공장이 만들어낸 전문성의 결여까지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폐업률 90%라는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사업은 결국 시장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필라테스의 본질은 화려한 인테리어도 최신 기구도 파격적인 할인가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몸을 바르게 세우는 정성과 전문성입니다. 즉, 필라테스 업체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정도의 전문성을 갖췄는지 혹은 그런 전문가들을 품을 수 있는 경영 철학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가격 경쟁으로 승부 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하겠죠. 그 길은 결국 나도 죽고 이웃도 죽이는 공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우리 센터에 오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1%라도 더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세요. 그 고민의 깊이가 곧 통장의 잔고가 될 겁니다.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 또한 너무 싼 가격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회 10,000원도 안 되는 수업료 뒤에는 강사의 눈물과 열악한 처우, 그리고 부실한 수업질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해지려고 하는 운동인데 오히려 몸을 망치고 금전적 손해까지 본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센터를 고를 때는 전단지의 숫자가 아니라 강사의 눈빛과 상담의 깊이를 보세요. 내 몸을 맡길 가치가 있는 곳인지, 공부하는 강사가 있는 곳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필라테스 시장의 이 거대한 거품이 거치고 나면 진심을 다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평생의 기회가 열릴 겁니다. 가짜들은 사라지고 진짜 전문가들만 남는 정화된 시장이 올 테니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건강산업이 단순히 유행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산업으로 성숙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비즈니스의 정답은 언제나 고객에게 있고 그 고객은 진심을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